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다면체 순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코 음료입니다. 초코 음료는 어떤 모양일까요? 초코 음료는 직육면체로 이루어진 꽉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위가 보이네요. 주사위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렇습니다. 주사위는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등으로 쓰입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긴 도형이 있네요. 이 도형은 다면체일까요? 이 도형은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군요.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밑면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뿔이라고 해서 사각뿔이라고 부른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칩을 본뜬 도형이군요. 이러한 도형은 다면체가 맞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입체 도형의 밑면이 원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러한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하고, 원은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체가 아니랍니다.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 역시 면의 개수에 따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등으로 쓰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축구공이 있네요. 축구공은 정다면체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공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이나요? 축구공은 두 가지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다면체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정다면체에는 정육면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5가지의 정다면체만이 존재해요. 이 외에 다른 정다면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다면체가 5가지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입체 도형에서는 항상 한 꼭지점에 모인 평면의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각이 모였을 때 그 합이 360도면 평면이 되어버립니다. 360도를 초과하면 다른 평면과 겹치기 때문에 입체 도형이 될 수가 없어요. 삼각형을 먼저 살펴볼까요? 삼각형 2개가 만나면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삼각형이 3개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이 180도이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4개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이 240도이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5개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이 300도이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6개 있으면 360도가 되어 평면이 되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각형 2개가 만나면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각형이 3개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이 270도이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4개 있으면 360도가 되어 평면이 되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각형 두 개가 만나면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각형이 3개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이 324도이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각형이 4개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모인 각이 360도를 넘으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육각형 두 개가 만나면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육각형이 3개 있으면 360도가 되어 평면이 되므로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정삼각형이 3개, 4개, 5개 있는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정사각형이 3개 있는 정다면체,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정오각형이 3개 있는 정다면체가 정다면체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한 정다면체가 다른 정다면체 속에 들어갈 때 그 정다면체를 품는다고 할게요. 정다면체는 어떻게 순환할까요? 정사면체를 살펴볼까요? 정사면체는 정사면체와 정팔면체를 품을 수 있어요. 정육면체를 살펴볼까요? 정육면체는 정팔면체와 정사면체를 품을 수 있어요. 정팔면체를 살펴볼까요? 정팔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그리고 정20면체를 품을 수 있어요. 정12면체를 살펴볼까요? 정12면체는 정20면체, 정8면체, 정4면체, 그리고 정6면체를 품을 수 있어요. 정20면체를 살펴볼까요? 정20면체는 정12면체, 정4면체, 정6면체, 그리고 정8면체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다면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정다면체 순환 모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 정다면체 안에 다른 정다면체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 배울 정다면체 순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을 잘 따라서 만들어 주어야 해요. 한 정다면체가 다른 정다면체 안에 품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았어요. 5가지 정다면체를 한 번에 순환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20면체, 정8면체, 정4면체, 정6면체, 정12면체, 다시 정20면체로 순환된답니다. 준비물은 발이 3개 달린 연결부 16개, 발이 5개 달린 연결부 12개, 발이 6개 달린 연결부 14개, 흰색 막대 30개, 노란 막대 12개, 초록 막대 12개, 파란 막대 12개, 검정 막대 30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줄 모형은 정20면체입니다. 정20면체를 만들어주기 위해 발이 5개 달린 연결부와 흰색 막대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발이 5개 달린 연결부에 흰색 막대를 하나, 둘 꽂아주세요. 꽂아준 막대에 발이 5개 달린 연결부를 꽂아주세요. 꽂아준 연결부끼리 막대를 이어주세요. 발이 5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20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발이 5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해 줄게요. 마지막까지 모두 꽂아주면 정20면체가 완성됩니다. 정20면체를 관찰해 볼게요. 정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면의 개수는 20개가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5개였던 것을 확인해 보았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12개, 모서리의 개수 30개를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만들 정다면체는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이 6개 달린 연결부와 노란 막대가 필요하답니다. 발이 6개 달린 연결부에 노란 막대를 끼워줄 거예요. 이때 X자 모양으로 막대를 끼워주고 일자 모양의 발에는 막대를 끼우지 말아주세요. 꽂아준 막대에 발이 6개 달린 연결부를 꽂아주세요. 이때 영상에 담긴 사진처럼 빨대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발이 6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해 4개에만 막대를 꽂는 이유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개는 다음 만들 도형과 이어질 때 사용해 줄게요. 반쯤 완성되었다면 정 20면체를 만들고 있는 정팔면체 속에 넣어주세요. 정 20면체는 모서리를 황금비로 나누어지는 모든 점들을 연결하였을 때 정팔면체 속에 들어있어요. 나머지 반도 조금 전과 같이 막대를 끼워주세요. 마지막까지 모두 꽂아주면 정팔면체 완성입니다. 정팔면체를 관찰해 볼게요.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면의 개수는 8개가 있네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4개였던 것을 확인해 보았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6개, 모서리의 개수 12개를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만들 정다면체는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이 6개 달린 연결부와 초록막대가 필요합니다. 발이 6개 달린 연결부에 초록막대를 끼워줄 거예요. 이때 막대를 꽂은 연결부와 이웃하는 연결부에는 막대를 꽂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를 만들어주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면 정팔면체를 만들고 남은 연결부에 초록 막대를 하나, 둘 연결해주세요. 정사면체의 모서리에 중점을 잇는 경우 정팔면체는 정사면체 속에 들어갑니다. 발이 6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해 3개에만 막대를 꽂는 이유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처럼 나머지 3개는 다음 만들 도형과 이어줄 때 사용해 줄게요. 노란 막대가 초록 막대의 중간을 나누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마지막까지 모두 꽂아주면 정사면체의 완성이에요. 정사면체를 관찰해 볼게요.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의 개수는 4개가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였던 것을 확인해 보았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4개,
모서리의 개수 6개를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만들 정다면체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이 6개 달린 연결부와 파란 막대가 필요합니다. 발이 6개 달린 연결부에 파란 막대를 끼워줄 거예요. 이때 초록 막대처럼 막대를 꽂은 연결부와 이웃하는 연결부에는 막대를 꽂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를 만들어주세요. 막대가 준비되었다면 조금 전 정사면체를 만들고 남은 연결부에 막대를 끼워주세요. 정육면체에 대각선으로 연결된 꼭지점을 잇는 경우 정사면체는 정육면체 속에 들어갑니다. 발이 6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해 3개에만 막대를 꽂는 이유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처럼 나머지 3개는 다음 만들 도형과 이어줄 때 사용해 줄게요. 마지막까지 모두 꽂아주면 정육면체 완성입니다. 정육면체를 관찰해 볼게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면의 개수는 6개가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였던 것을 확인해 보았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8개, 모서리의 개수 12개를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만들 정다면체는 정12면체입니다. 정12면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이 3개 달린 연결부와 검정 막대가 필요합니다. 발이 3개 달린 연결부에 검정 막대를 꽂아주세요. 그중 한 막대에 발이 3개 달린 발을 하나 더 끼우고 나머지 발에도 검정 막대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6개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조금 전 정육면체를 만들고 남은 연결부에 검은 막대를 꽂아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정12면체는 한 면이 정오각형인 다면체예요. 막대를 꽂을 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 되도록 막대를 잘 꽂아주세요. 이렇게 정오각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꽂아주세요. 정오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꼭지점만을 잇는 경우 정육면체는 정12면체 속에 들어갑니다. 발이 3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12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이므로 발이 3개 달린 연결부를 사용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꽂아주면 정12면체가 완성됩니다. 정12면체를 관찰해 볼게요. 정1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면의 개수는 12개가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가 3개였던 것을 확인해 보았나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20개, 모서리의 개수 30개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다면체 순환 모형을 만들면서 한 정다면체 안에 다른 정다면체가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나요?
정다면체 순환 모형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정다면체의 포함 관계를 알아볼게요. 정20면체를 품고 있던 정다면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8면체입니다. 정8면체를 품고 있던 정다면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4면체입니다. 정4면체를 품고 있던 정다면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6면체입니다. 정6면체를 품고 있던 정다면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12면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정다면체의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혹시 꼭지점의 수와 총 모서리의 수가 왜 이렇게 정리됐는지 눈치챘나요?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의 수는 각각 사용한 연결부의 개수, 그리고 사용한 막대의 개수와 동일하답니다. 또한 정다면체의 이름이 면의 개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역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